오프닝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개별적으로 효과가 들어가는 타이핑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핑 효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능은 이 기능이에요. 텍스트 플러스가 하나 들어와 있죠. 그리고 텍스트를 타이핑을 몇 가지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라이트 온 기능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키프레임을 찍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키프레임을 다시 찍어서 이게 서서히 보이도록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소개되어 있던 기능은 이렇게 효과 없이 글자만 나열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오프닝 영상처럼 이렇게 효과가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핑 효과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능을 알려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이번 타이핑 효과에서 사용할 기능은 팔로워라는 기능입니다. 이 팔로워 기능은 효과를 만들었을 때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션 같은 거나 글자가 번쩍하고 빛난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글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서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설명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텍스트 플러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 미리 하나 꺼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플러스를 선택하고 나서 여기 스타일드 텍스트에서 우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오늘은 팔로워라는 기능, 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팔로워 기능을 켜주시고요. 이 기능은 에디트 탭에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퓨전 탭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텍스트 플러스에서 팔로워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지금 모디파이어라는 이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조금 들어갈 건데 우리가 오프닝 때 봤던 그 예제를 똑같이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인터페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팔로워를 켜놨기 때문에 여기 팔로워가 하나가 켜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는 이제 팔로워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이는 이 창은 타이밍이라고 해서 글자가 나타나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메뉴들을 살펴보면은 레인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의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all characters라고 하면은 모든 글자에 대해서 해당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쪽 옵션에서는 캐릭터 레인지라고 해서 글자의 효과가 적용되는 그 범위를 지정하는 칸도 나와요. 오늘은 전체 글자에다가 효과를 넣을 거니까 첫 번째 그 옵션 all characters를 선택할게요. 자, 두 번째 메뉴는 order라고 해서 여기 left to right라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펼쳐보시면은 순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오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타이핑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창에는 딜레이 타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딜레이 타입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글자가 나타나는 딜레이,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옆에 옵션을 보면은 between each characters라고 적혀 있죠. 각 글자마다의 간격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그 하나 아래로 옵션을 펼쳐보면은 between first 뭐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last characters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의 그 총 딜레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글자마다의 간격을 설정하는 것과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정해놓고 그 사이의 간격을 정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기능은 한 2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글자의 효과가 모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딜레이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딜레이는 프레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2초 동안 효과를 보여줄 건데 이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는 25프레임이에요. 그래서 2초라고 하면은 50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초 동안 보여주고 싶으니까 50을 적어볼게요. 자, 다음 메뉴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 텍스트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자랑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조절할 건데 제가 이번에 사용할 기능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 가면은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 창도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글자의 크기를 늘리고 돌리고 그리고 집어당기고 이런 형태 변화들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은 형태 변화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넘길게요. 다음으로 가보시죠. 자, 네 번째 메뉴는 쉐이딩입니다. 쉐이딩은 글자의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서만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능들을 사용해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오프닝에서 봤던 거는 한 글자씩 나오는 효과였어요. 그리고 이 팔로워라는 기능은 글자마다 효과를 적용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적용시켜버리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 오퍼시티라고 해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나타나게 하려면 이 오퍼시티가 제로였다가 글자가 나중에 한 몇 프레임 정도 지나서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프레임에서는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게 할게요. 0프레임에서는 완전히 투명하게, 2프레임으로 갈수록 서서히 밝아지게 해놨어요. 근데 아까는 글자가 전체가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글자가 하나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얼핏 짐작이 가실 거예요. 0프레임부터 2프레임까지 글자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글자가 2초 동안 서서히 나타나도록 개별적으로 효과를 처음에 세팅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2프레임이죠. 글자는 총 6개였고 띄어쓰기까지 합치면 7개가 있어요. 50프레임 동안 7개의 글자가 나눠져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7점 몇 프레임 단위로 글자가 서서히 한 글자씩 나오겠죠. 그래서 7프레임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8프레임 정도 됐을 때 글자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고. 지금 오파시티를 이렇게 하나만 설정했는데 그게 글자마다 이제 다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팔로워 기능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보죠. 오프닝 때 글자가 약간 반짝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프레임은 다시 0프레임으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소프트니스는 한번 반짝였다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낼 건데 1프레임부터 4프레임까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1프레임에서는 한 10 정도 값으로 만들어줄게요. Y도 10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짝이는 효과 글로우를 하나 넣을 건데 글로우는 한 0.9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설정했던 모든 값들에 키프레임을 하나씩 찍을게요. 키프레임을 하나씩 이렇게 다 찍어둘게요. 자, 그럼 1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를 져서 글자가 조금 깎이면서 글로우를 통해서 빛이 조금 발산되는 효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를 낼 거니까 빛이 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한 4프레임 정도까지 이동해 볼게요. 4프레임에서는 이 값들이 조금 줄어야 되니까 X축은 한 이 정도로 줄이고 Y축도 이 정도로 줄이고요. 글로우도 완전히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그 반짝이는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타이핑이 되면서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자가 이제 타이핑이 되는 것처럼 타이핑할 때 그 나타나는 네모 상자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오른쪽 위쪽으로 가셔서요. 셀렉트 엘리멘트에서 3번을 클릭할게요. 보통 3번이 이제 배경들을 담당하는 그 번호거든요. 2번은 이제 외곽선을 담당하는 그 번호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튼 3번으로 가서요. 3번 기능을 여기 Enabled라고 적혀있는 여기 왼쪽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기능들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Appearance라고 해서 어떻게 보일 건지 그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저는 그 타이핑하는 네모 박스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완전히 차 있는 네모를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오프닝 영상에서 봤던 그 색깔은 약간 가을 색깔이었죠. 약간 갈색깔 계열 이었기 때문에 갈색깔로 하나 색깔을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모디파이어에서는 설정을 했지만 그 텍스트 자체에서는 3번 기능이 아직 안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3번 기능을 하나 켜놓고 올게요. 툴로 가셔서 여기 세 번째 그리고 여기 3번 엘리멘트 여기서 3번을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설정했던 여기 사각형 박스를 설정해 볼게요. 자, 설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모디파이어로 가서 여기 컬러 부분에서 키프레임 하나 찍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다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색깔도 키프레임을 찍어 나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타나는 기능은 아까 오퍼시티로 조절을 했었잖아요. 똑같이 조절하시면 되는데 글자보다는 약간 빠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나오는 프레임보다는 한 프레임씩 앞으로 설정해 줄게요. 프레임을 아까는 0프레임부터 이제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프레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프레임에서는 투명도가 제로로 가주시고, 그리고 0프레임에서 1이 되면은 조금 약간 어색할 것 같아서 0.1프레임에서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이 나타나는 곳에서 0.1프레임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오퍼시티를 1로 올린 다음에 키프레임은 자동적으로 찍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네모 박스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한 프레임 뒤에는 사라지도록 만들게요. 그래서 1.1프레임에서는 다시 투명도를 제로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완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글자가 오프닝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에디 탭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네, 아까 봤던 글자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팔로워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글자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라라락 내려온다든지 글자가 물결 치듯이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뭐 그런 효과들이 다 글자에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에디존이었고요. 감사합니다.